어릴 때부터 사업가의 기질과 맛에 대해 잘 알던 한 남자가 최근 본인의 회사를 상장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본인은 5천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죠. 하지만 한때 빚만 17억이 있었던 그였는데요. 또한 유튜브를 개설한 일주일 만에 구독자 150만 명이 된 인물이죠. 오늘은 더본코리아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그 백종원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1. 미식가 아버지. 1966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백종원은 어린 시절부터 미식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쌓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 백종원의 집안은 교육자 집안으로 아버지는 예산농업고등학교의 교감과 충남교육감을 지내셨고 집안이 매우 엄격한 편이었다고 해요. 한때 백종원이 이사장인 학교로 예산고등학교가 유명해지면서 예산고 급식이 엄청 잘 나온 게 화제인 적 있었죠? 백종원이 학교 이사장이 된 이유도 그의 아버지가 교육자인 영향도 있다고 해요. 백종원은 외식업과 방송을 통해 성공을 거두면서 고향 예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그 결과 그는 고향에 위치한 예산고등학교의 이사장 자리를 맡아 고향 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자 했어요. 이와 더불어 그는 예산에 위치한 예산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죠. 어릴 적부터 백종원의 아버지는 특히 음식에 대한 안목이 남달라 다양한 식당을 찾아다니며 미식가로서의 식견을 넓히곤 했어요. 이러한 경험은 어린 백종원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져 미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죠. 흑백 요리사 보면 안대 광고도 다 맞추는 거 보면 다 이런 이유지 않을까 해요. 또한 아버지는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각지의 휴게소에서 간식을 사오곤 했는데 어린 백종원은 그 간식의 맛을 보고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맞출 정도로 미각이 예민했다고 해요. 이는 백종원이 요리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어린 백종원은 식구들이 얼려둔 햄버거를 특별히 조리해 먹었던 기억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다른 가족들은 햄버거를 통째로 구워 먹었지만 그는 빵과 패티, 야채를 분리하고 빵에 버터를 발라 구워 먹는 등 맛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 나섰어요. 이러한 시도가 어린 시절부터 그가 가진 미각과 요리에 대한 남다른 창의성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2. 어린 사업가. 백종원은 일찍부터 사업적인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지역 학교들이 같은 날 소풍을 가게 되자 그는 빈병을 모아 팔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는 리어카를 빌려와 병을 모았고 이를 팔아 꽤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익을 본인이 하지 않고 국가방위 기금으로 기부한 거 아시나요? 이러한 경험은 백종원이 사업가로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그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사업 감각을 키워나가게 되죠. 대학생이 된 백종원 역시 학업보다는 사업에 더 큰 관심을 보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는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치킨을 팔며 요리와 사업의 첫 단계를 밟게 되죠. 당시 치킨 배달 문화가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백종원은 배달 전단지를 만들어 직접 돌리며 치킨 배달을 시작하자고 제안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 결과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 성과에 놀란 백종원은 배달의 매력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 달 만에 아르바이트 하던 호프집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 후 백종원은 대학 3학년 무렵에 이미 3개의 가게를 운영하며 15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어요. 그 당시 15억이면 부럽네요. 그 돈으로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던 백종원은 가족들의 결사 반대로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로 군대에 들어가게 돼요. 당시 어머니는 천면회 때 허튼 생각 말고 군복무나 열심히 하라고 하셨대요. 결국 나이트클럽은 무산된 거죠. 그렇게 1989년 백종원은 가족에게 쫓기던 육군 학사 14기로 들어가 포병장교로 복무했지만 중간에 급양과장이라는 군인들의 짬밥을 담당하는 장교로 직책을 맡게 되죠. 포병여단 본부대 부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간부식당 짬밥이 하도 맛이 없어서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고 판단하고 간부식당에서 일하게 됩니다. 백종원이 맡으면서 군 간부식당의 짬밥은 말도 안 되는 인기를 얻었어요. 이런 그가 전역 후 외식업계에 큰 손이 되면서 더본코리아라는 외식업계 대표가 될 줄 알았을까요? 3. 외식업계의 큰 손. 전역 후 백종원은 젊은 나이에 여러 가게를 운영하며 사업에 대한 감각과 군대 짬밥을 맡았던 이력으로 당시 1993년 서울 논현동에 원조 쌈밥집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저렴하게 쌈밥과 삼겹살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여기서 잠깐. 사실 대패 삼겹살은 백종원이 개발한 거 아시나요? 백종원이 쌈밥집에서 여러 방법을 시도하던 중 육절기 구입의 비용을 절감하려다 실수로 햄을 써는 저렴한 육절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삼겹살이 얇게 썰려 돌돌 말린 형태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 모습이 마치 대패로 밀어낸 나무 조각인 대패밥과 유사하다고 하여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금세 인기를 끌었고 대패 삼겹살은 손님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얇게 썰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대패 삼겹살은 빠르게 외식업계에 퍼져나갔고 이는 백종원의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어요. 백종원은 본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에 상표를 출원하고 1998년에 상표 등록을 완료했어요. 그러나 대패 삼겹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늘어났고 백종원은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대패 삼겹살이란 이름으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대패 삼겹살의 성공은 백종원의 외식업 철학을 잘 반영하며 그의 창의적인 요리 방식이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늘 성공만 할 수 없죠. 백종원은 젊은 나이에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그 중에는 실패도 있었어요. 원래 그의 꿈은 세계를 누비는 무역업자로 본인이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목조주택 사업이었어요.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건축자재 유통을 하면서 목조주택을 짓는 사업을 한 거죠. 당시 회사명은 다인이었고 잘 나갈 때는 한 해에 매출액을 50억 원까지 찍은 적 있다고 해요. 역시 타고난 사업가죠.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주택사업이 망했고 당시 백종원의 수중에는 17억 원의 빚과 원조 쌈밥집 가게만 남았다고 해요. 모든 채권자들 앞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는 앞으로 요식업만 하면서 모두 갚겠다고 말했고 채권자들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실 더본코리아는 대패 삼겹살을 개발한 원조 쌈밥집을 운영하던 1994년에 설립하게 됩니다. 그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더본코리아를 설립했다고 해요. 그의 첫 브랜드인 새마을식당은 저렴한 가격과 독특한 메뉴로 빠르게 인기를 끌었으며 이어서 홍콩반장과 같은 브랜드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더본코리아는 이후 수많은 브랜드인 한신포차, 롤링파스타, 백보이피자, 백다방, 역전우동, 연돈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대한민국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런 그에게도 사랑이 찾아오죠. 4. 소유진과의 만남과 결혼. 백종원은 연기자 소유진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백종원은 당시 방송에도 출연하며 외식업계에서 점차 주목받던 인물이었고 소유진은 배우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두 사람은 2010년경 공통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친분을 쌓으며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소유진은 아빠같이 푸근한 남자를 이상형으로 자주 언급했는데요. 백종원은 처음 소유진을 만난 자리에서 담담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가치관과 일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어요. 소유진은 백종원의 진지한 성격과 솔직한 태도의 매력을 느꼈고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백종원은 소유진에게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고 소유진 또한 그런 백종원의 열정과 진정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백종원은 자신보다 연예계와는 거리가 먼 외식업이라는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온 소유진의 성실함과 따뜻한 내면에 매료되었죠. 연애 중 백종원은 여러 차례 소유진에게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백종원의 요리와 다정한 성격은 소유진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고 서로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며 연애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에 결혼했고 그 과정에서 백종원은 음식과 사업 외에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백종원은 소유진과 결혼 후 더욱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누리게 되었고 가족의 지지와 격려는 그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해요. 두 사람의 결혼은 큰 화제를 모았고 백종원이 연예계와 더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백종원은 소유진의 팬들과 대중에게 더욱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었으며 방송에 나와 소탈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따뜻한 가족애를 드러내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백종원은 15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부부금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우 소유진과의 결혼 때문일까요? 이후 백종원은 방송 출연을 늘리면서 대중들의 인기를 더 늘게 됩니다. 5. 방송 출연과 인기. 백종원은 2015년 마이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방송에서 그는 요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법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와 조리 방법을 소개하면서 누구나 집에서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설탕을 많이 써서 슈가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고 게임용 마우스 들켰을 때 표정은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웃음을 줬죠. 백종원의 솔직하고 재미있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요리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친근한 방송인으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백종원의 골목식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식당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이를 통해 그의 진정성과 열정이 대중에게 전달되었고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인해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죠. 최근 백종원은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면서 또 다른 변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경쟁하는 다른 요리사들과 요리를 맛보고 평가하며
외식 기업인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 덕분에 예민해진 미각과 노력으로 공부한 요리 지식들을 흑백 요리사에서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흥미진진한 방송을 만들었죠. 이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은 백종원이 외식업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성공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의 다재다능한 모습을 대중에게 각인시켜 주었어요. 그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더본코리아가 상장까지 한 거 아시나요? 6. 더본코리아의 상장. 최근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국내 외식업체 중에서는 드물게 상장을 했습니다. 중간에 연돈 볼카츠 등 여러 잡음들도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죠. 더본코리아의 상장과 동시에 주식이 51% 상승하며 대표인 백종원은 5천억 원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백종원이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운영과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외식업 기업도 이만큼 클 수 있다는 하나의 선례를 보여주죠.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해온 더본코리아는 상장을 통해 외식업계에서의 입지를 더 굳히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백종원은 외식업의 대중화를 넘어 세계화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는 더본코리아의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한국 음식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퍼뜨리고자 해요. 또한 젊은 창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외식업계의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백종원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은 단순히 외식업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과 성공 철학을 전파하며 한국 외식 문화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종원의 행보는 어떨지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난 인물 소개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